서영교 의원님, 이번이 서영교 의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성석준 의원 긴장감이 뚝 떨어지겠어요. 예. 어쨌든 오해 다시 잘 합의되길 위원장님이 정하셨으니까. 예,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이는 몇 살이십니까? 지금 56살입니다. 그리고 남성. 예, 매번 문제 제기하던 게 뭡니까? 서오남.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항상 문제 제기가 서오남입니다. 저는 헌법재판관은 사람들의 기본권, 기본 헌법,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을 다 보려면 다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양하지 못한 또 대표적 사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 아픈 의견 다 들어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예, 더 아픈 사람들의 의견 나오면 최선을 다해서 듣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 예,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 유족 생존자 관련해서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 갔어요. 그 유족들과 그리고 생존자들, 이 사람들이 당연히 보상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판단을 내리셨죠? 예, 1심 법원 할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1심 법원을 하면서 청구권 자금 중 무상원조 3억 달러 반환해서 우리들이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 갔다 왔으니 우리들에게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국회 재정법률에 따라 다른 산업에 사용되었다. 다른 산업에 사용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법행위 아니다 이랬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법률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밖에 판결할 수 없겠나 생각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이시잖아요. 예, 아까 재판 헌법소원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들의 기본권이 다 침해됐잖아요. 전쟁에 끌려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피해를 입었고 그리고 돌아왔으면 누군가는 보상해줘야 되는 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이 바뀌든지 아니면 판단이 바뀌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근데 그 사건은 그 청구권 자금에 사용하는 법률 자체가 그렇게 청구권 자금에 사용하는 법률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보상받나요? 그러니까 전쟁에 내몰아 보내고 다시 내 목숨의 값 그 이야기할 때 누군가는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헌법재판관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예, 그 사건이 저로서도 좀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게 중간에 껴가지고 실질적인 보상도 못 받고 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기억해야 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 위안부 할머니들 모든 분들 그분들이 상처를 입었는데 이 상처를 보듬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상처에 대해서 보상도 해야 합니다. 그런 일을 헌법재판관으로서 다시 판단하고 다시 제안이 온다면 다시 판단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윤석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을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파면시켰습니다. 맞습니까? 예, 윤석열은 대통령이지만 파면당해야 될 대상 맞습니까? 예, 헌법재판소 결정도 그렇게 난 것으로 알고 파면만 당하면 됩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을 이 위기로 몰아넣은 것에 대해서 처벌받아야 되죠? 예, 지금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그런데 지기현이라고 하는 법관이 윤석열 구속 취소를 시켰어요. 구속은 날로 한다라고 하는 걸 시간으로 한다라며 그리고 체포 적부심도 구속 일자에서 빼면서 구속 취소시켰어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시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결정은 일반적인 실무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일반적인 실무랑 다르지요?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자예요.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은 자예요. 그런 자를 법관
판단하는 독립적 위치에 있다라고 해서 구속 취소시키면 됩니까? 그리고 이에 대해서 말을 못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헌법재판관으로서 만약에 또다시 직위원에게 그런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직위원이 구속 취소시킨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나갔다고 치고요. 앞으로 다시 그런 일이 온다면요. 기본적으로 좀 중요 사건을 결정할 때는 기본 원칙을 좀 충실히 검토해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걸 그런 생각입니다. 네. 유추해서 잘못된 결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은 또다시 구속되었습니다. 윤석열을 아무리 풀어줘도 윤석열은 영원히 구속되고 윤석열의 최하 처벌은 무기징역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헌법재판관이시니까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은 뭡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입니다. 2항은 뭡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입니다. 예. 이 내용 항상 외우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최근에 외우시기 시작하셨습니까? 예전부터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권력자,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헌법재판관 모두 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그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헌법 제66조의 내용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헌법 제66조 3항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직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평양에 드론기를 보냈습니다. 드론기를 보내고 그 드론기가 평양 김정은으로부터 파악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무인기 잔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노리고 윤석열이 무인기를 보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 군사법원 국정감사장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저희가 평양에 무인기가 떴다라고 했더니 당시 김용현이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황 파악을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인기 띄워서 박수치고 좋아했다라고 하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현은 당시 저희가 국정감사를 갔는데 그런 적 없다라고 거짓말했습니다. 평양에 무인기를 몇 번 띄웠냐면 7번 띄웠습니다. 7번 띄우고 또 한 번은 저렇게 평양에서 발견되게 했습니다. 무인기를 띄웠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평양 동향을 파악하려고 무인기 띄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전쟁의 위험을 만들어낸 윤석열은 헌법 66조 위반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몽고로 사람을 보내는 등 이것은 외환죄에 해당된다. 최소 3대를 이롭게 한 이적죄에 해당되는데 저는 외환죄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을 정찰하려면 글로벌 호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 있습니다. 글로벌 호크 20km 위 상공에서 저 지상에 있는 0.3m짜리까지 볼 수 있는 글로벌 호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휴민트 등 여러 가지 정찰 방법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무인기를 띄워놓고 북한에 발각되게 해서 전쟁의 위기를 만든 윤석열은 헌법 66조 위반 외환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관으로서 검토할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지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여서 지금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헌법 66조 3항은 뭐지요? 한 번만 더 말씀하시면 끝내겠습니다. 예,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